오늘 아침에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SNS를 한 건가요? 딱새가 지금 당선된 날 부활을 했는데 이거를 퍼스트 케이스로 즉 유기 됐던 고양이를 데려왔는데 찡찡이가 잡아먹지 않을까 혹은 위해를 가할까 걱정된다고 글을 올렸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퍼스트 캣이 됐죠. 고양이니까. 이 이름이 찡찡인데요. 예전에도 이제 이 새를 네. 잡아왔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놀라서 지금 그 관저에 지금 그 새가 지금 새끼를 낳는데 이거 네. 혹시 또 잡아오는 것 아니냐 네. 이제 그런 걱정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찡찡이라는 게 주로 쥐를 잡아서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사랑받으려고 애썼다는 그 이게 신기한 고양이 이 아닙니까? 찡찡이가 이제 양산 그 자택에서 이제 키우던 이제 그 어떤 이제 고양인데 네. 이 찡찡이가 이제 아무래도 주인한테 좀 잘 보이고 싶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쥐를 한 마리씩 잡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어떤 주인에 대한 좀 충성심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아마 그 청와대로 들어갈 이제 퍼스트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유기견. 네. 이제 유기견이 이제 이번에 그 청와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이 유기견 같은 경우는 한 바로 식육견으로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극적으로 구조가 됐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연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제 개를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아마 포스트독으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이 개 자체가 보면 굉장히 좀 못생기고 좀 까맣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누가 입양도 하지 않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우리 사회의 어떤 소외된 뭐 그런 측면들을 또 이제 동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네. 걸 좀 대통령이 품어 안는 그러니까 지금 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또 원래 양산에 기르던 이제 반려견이 마루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아마 세계 역사상 뭐 이렇게 유기견이 들어간 건 처음이라고 그러죠. 네. 아니 관저 구석에 살고 있는 닥새는 어떻게 또 당선된 날 새끼를 낳게 되나요? 그 부활을 한 건데요. 그 네. 뭐 일종의 이제 축하나 뭐 길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네네. 이게 이제 뭐 되게 창들이 이중창이니까 밖에 유리창과 안에 그 창호지 창 사이에 네. 그 틈에 이제 집을 짓고 알을 낳았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부활을 했으니까 고양이를 만약에 집안에 같이 데리고 키우면 고양이 언제든지 뛰어 올라가서 그 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네. 거에 대한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쥐도 잘 잡지만 새도 잘 잡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 해칠까 봐 그런 걱정이 생긴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자꾸 비교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네.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사저로 가면서 진돗개를 두고 갔잖아요. 그랬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을 때 그때 나왔던 얘기가 진돗개를 두고 가고 아니고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사람들 말하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정을 뒀던 그 동물도 그냥 떼어놓고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네. 이제 지적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기견하고 유기묘를 이제 입양을 해서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외신을 통해서 외국에 알려졌다고 하면은 이게 국격을 올리는 데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개 한 마리나 아니면 고양이 한 마리 이런 식의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국에서 볼 때에는 동물을 사랑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라든가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감정을 실어서 그걸 또 보호하는 그런 모습들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외신들이 평가할 때 굉장히 좋은 후한 평가를 받을 만한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톨이 지금 이 유기견 버려진 강아지도 도살되기 직전에 그렇죠. 구조가 된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프랑스의 브리짓 바도르가 옛날에 우리 한국을 항상 이 저 보신탕의 나라라고 해서 네. 이 월드컵하고 할 때 상당히 그 비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 사실 우리가 알려진 거를 보면 보신탕 문화가 사실은 뭐 많이 알려졌고 네. 지금 뭐 최근에 모란시장도 이제 없어졌죠. 그 이재명 시장에 해서 이제 모란시장에 그 개 파는 장소도 이제 없어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그 애완견에 대한 관심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네. 미국의 백악관 같은 경우는 그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 보라는 그 애완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개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네. 가졌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고 한다라면 그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대통령에 대한 관심 또 나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들을 다 다시 바로잡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네. 저거는 뭐 저 식육을 할 그런 개의 건 아니고요. 되게 이제 도축이라기보다는 이제 안락사를 많이 시킵니다. 유기견들은. 네. 그렇게 해서 이걸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이제 화장 처리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우리 사회 인식에 그 유기견들이나 이런 것들 화장 처리하는 그 장소를 만드는 것조차도 내 집 주위에는 안 된다 해서 다 방해를 해서
그런 공간 하나 만들기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동물들에 대한 정책 또 그 사회에 대한 정책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이제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네.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좀 더 따뜻하게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저 구석의 딱새 혹시 위에 하면 안 되는데 찡찡이 걱정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 글이 트위터에 올라간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SNS 대통령을 보고 있는 셈인데요.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겠습니까? 참모진이 많이 도움을 주고 또는 조력을 보태서 공들인 문장 하나 조심스럽게 나오는 거 달리 소탈하게 자신의 얘기를 그대로 하던데 이것도 윤영찬 수석한테 허락받고 한 거라면서요. 네, 문변의 이름으로 가슴 아프다라는 세월호 댓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이 기사를 보고서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에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네. 내가 좀 댓글을 달고 싶은데 괜찮겠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댓글을 달았거든요. 네. 그 아이디도 문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구구절절한 내용의 어떤 그런 댓글을 달아서 네. 이 온라인 행보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네.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이 SNS를 통해서 그 소통의 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 나쁘게 보면 SNS를 활용한 정치지만 이걸 좋게 보면 SNS로 많은 일반 국민들과 누리꾼들과 소통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팔로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잘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그 가슴 아픈 글을 보고 댓글을 남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보는 국민분들은 문변은 참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문변이 그 문변인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모르죠, 사실은. 네.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알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파격적인 행보를 한다, 소통 행보를 한다, 저렇게 이제 SNS 글을 올린다 이런 것들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임기 초의 평가는 파격이다 못해서 약간 불편하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대통령을 못 봤던 측면도 있지만 왠지 그때는 그게 오히려 어색해 보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5년 전보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구나.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탈권위적인 모습이라든가 좀 소탈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국민들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들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네. 또 그 사이에 SNS도 이제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했고 사람들 간에 또 젊은 층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 간의 수평적인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진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한 15년 전에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반응이 별로 없는 것 보니까 그것도 네. 또한 역시 세월이 변화한 하나의 단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곁에 가깝게 있었던 분의 비교 상당히 네. 제가 공감을 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SNS에 글 올리는 거 많았죠. 특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글을 많이 올렸잖아요. 네. 어떤 때는 해외 순방 중에 물론 뭐 잠이 안 와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뭔가 지향하는 바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약간 오기 비슷한 게 곳곳에서 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안을 처리할 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좀 참지 못하고 욱하는 심성을 보인 적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참는다고 하네요. 네. 원칙이 따져가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SNS에 글을 올렸던 이번에는 조은하 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는 거와 맞물려서 그 아마 어머니가 쓴 글 중에 돌잔치 할 때 명주실 뭐 이런 대목이 문재인 대통령의 글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걸 보고 굉장히 문 대통령이 심정적으로 아마 울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절절히 글을 올렸고 그리고 이제 아홉 명의 미수습자에 대해서 모두 다 유족들의 품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올린 게 아마 그런 차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도 이제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뭐 없지는 않겠죠.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뭐 다 죽어가는 트위터를 살렸다고 할 정도로 트위터를 활용해서 지금 정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그걸 의도를 가지고 덤비다 보면 반드시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대응하는 게 저는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약간 좀 갈등 조장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트윗이나 그런 이제 SNS 글들을 많이 남기고 네. 또 국민들한테 비춰졌던 모습도 소통은 많이 하고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은 많이 보였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지지 세력과 그렇지 네. 않은 세력을 이렇게 구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갈등과 이런 것들이 좀 더 뭐 많이 양산됐다 이런 평가들을 받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민과 감성적인 소통을 하는 방식의 어떤 글을 올린다거나 뭐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 이런 식의 어떤 평가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국민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확 갈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을 하거나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대통령이 직접 하기보다는 좀 다른 참모를 통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좀 우회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앞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늘 같은 권위에서 내려와서 국민들과 시선을 맞추는 대통령 내외 그들을 보기 위해서 혹은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으로 사진을 찍으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주말에 보지 못했던 풍경 아닌가요, 주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에게 청와대는 네. 사실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 촛불 집회다 무슨 집회다 해서 저 앞을 가득 메웠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고 정말 궁금해서 찾아가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보인 파격적인 행보, 그래서 정말 직접 내 눈으로 한번 가서 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열망들이 주말을 찾아서 저렇게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어떤 추억을 만드는 어떤 그런 명소로 네. 지금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맞은편 보이는 본관이죠. 그렇죠. 네. 네, 2019년 정도면 아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안에 있는 집무실을 네. 세종로 청사로 옮기게 되고 또 관저도 이제 아마 현재는 총리공관 쪽으로 옮길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청와대와 이제 세종로를 잇는 이 하나의 벨트 자체가 이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관광객들이 이제 청와대를 직접 들어가서 네. 거기에 있는 것도 보고 또 이제 관저도 구경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관광적인 어떤 루트로 이제 앞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네.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뭐 경호의 문제라든지 공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문 대통령이 본인이 아마 상당히 이 청사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일단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걸 통해서 아마 2019년 정도면 청와대나 일단 이게 아마 광화문 시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이현주 의원 그 청와대를 관저의 안주인으로 이제 가 있는 김정수 여사, 저를 영부인으로 부르지 말고 여사님으로 불러주세요라고 하던데 이분이 이 밥상 인심을 어떻게 베푸는지 좀 아는 분 같아요. 지금 주말 내내 많은 분들이 시루떡 만나봤고요. 그리고 토마토도 만나봤고요. 네. 족발까지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 나눠주는 인심 말이죠. 그렇죠. 김정숙 여사가 음식을 꽤 잘하신다고 알려지고 네.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아마 이사 올 때도 이제 원래 이 집이 구기동에 이제 딸 집에 있다가 홍은동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다. 네. 이사 올 때도 이제 다 떡을 마련해서 이제 다 돌렸고 요번에 이제 가면서도 시루떡을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편지 같은 걸 넣어서 네. 그동안 이제 이렇게 떠납니다라고 해서 대통령, 문재인, 뭐 김정숙 이렇게 해서 그 다 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걸 받은 아마 주민이 저 사진을 이제 올렸어요. 그리고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사 가는 날 그날 또 한 민원인이 집을 직접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아침부터 아침을 못 먹었다 이야기하니까 그럼 집에 가자. 네. 집에 갔는데 지금 원래 알려지기로는 이제 컵라면을 준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뒤늦게 보니까 들어가서 그때 뭐 족발하고 뭐 토마토하고 다 이게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걸 다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먹는 거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가니까 뭘 좀 먹어야지만이 다들 그래도 좀 마음도 넓어지고 서로 간에 어떤 그것도 하고 하는 뭐 영화 네.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비춰봐서 김정수 여사가 좀 퍼주는 인심 이런 것들이 그래도 상당히 주민들이라든지 국민들한테 네. 좀 따스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음식 솜씨도 뭐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지난번에 당 대표를 하실 때 네. 당내 갈등이 많았죠. 그리고 최고위원들과 갈등이 있을 때 집으로 다 초청을 해서 저렇게 푸짐하게 상차림을 해서 식사 같이 작년 하면서 9월이었죠? 그렇습니다. 재작년 9월이네요. 재작년 이미. 9월인데 네. 그렇게 상차림을 해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또 반주도 간단하게 하면서 이렇게 개파 화합을 다졌던 게 이제 김정숙 여사의 저 음식 솜씨와 인심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요. 뭐 메뉴는 밑에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저 웬만한 솜씨 아니면 준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저기 음식을 많이 해보고 저를 즐거워하는 스타일이라야만
준비가 되죠. 손님 치르는 거 싫어하는 분이 되게 많지 좋아하는 스타일이 별로 없는데 아마도 성격적으로 손님 치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갔을 때 저렇게 네. 푸짐한 음식 그리고 뭐 이렇게 반가운 모습,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되게 편안해한다는 그런 전언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니 가능한 한 간단히 차리라고 문 대표가 신신당부했다는데 군소볶음, 전복볶음, 송이 소고기구이, 더덕구이. 너무 과했는데요. 저 그래요?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네.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당내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네. 좀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각별히 아마 신경을 썼을 겁니다. 당시에 당이 뭐 쪼개지니 안 쪼개지니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사할 때 장면 중에서 뭐 우리가 이제 감성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좀 이렇게 눈에 띄었던 부분은요. 대통령 이제 영부인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할 때는 뭔가 좀 민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할 텐데 네. 김정숙 여사의 반응이 난 몰라, 난 그런 거 모르고 밥이나 먹고 가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만약에 거기서 민원인의 얘기를 더 들어주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대통령의 권력이 영부인한테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을 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눈에 띄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 영부인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얘기 그 앞에서 소리 지르니까 그 네. 얘기를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회 약자들이라든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들어주는 뭔가 것 해결이 자체도. 되는 길 원한다기보다는 네.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주고 가서 따뜻하게 뭐라도 먹으라고 이렇게 네. 음식 싸서 보내주니까 그 민원인 60대 민원인이라는 그 여성분이 가면서 내 얘기 들어줬으니 됐다. 이제 더 이상 안 오겠다.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오히려 전 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제 기관에 있는 기관장들이나 뭐 장관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참 좋겠다.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일단 들어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후보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김정숙 여사의 일정 보도자료도 계속 나왔거든요. 그때 네. 제목이 뭐였냐면 따뜻한 정숙 씨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청와대 아까 배웅하는 거 보셨죠? 그거 보고는 오늘부터는 또 유쾌한 정숙 씨로 바꿔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관저에 들어가자마자 신부님들이 청와대를 방문을 하셨네요. 두 분이 천주교 신자신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제 저녁에 이제 네. 청와대 관저에 이제 그 서울 홍제동 성당을 다녔었는데요. 네, 그곳에 네. 주임 신부 한 분하고 그 수녀 네 분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자리에서도 역시 또 저녁 식사를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2시간 정도 관저에 머무르면서 저녁 식사를 바로 했고요. 저 사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측에서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축복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그 이제 사저에 계실 때 네. 홍제동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같은 식구라서 이제 그 축복식을 부탁한 것으로 안다라고 이제 청와대 측에서 밝혔죠. 네. 지금 이제 천주교 의식 중에 하나인데요. 아, 어디 그래요? 새로운 집이라든지 새로운 공간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축복을 기도하는 그런 예식을 네. 이제 주례 신부님께서 하시고 성수를 이제 공간 구석구석에 뿌려주는 그런 일종의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 정말 이제 부탁을 과연 누구한테 하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주교님한테 하느냐 주교님께 하느냐 아니면 다니는 본당의 신부님께 하느냐 네. 이 모습에서도 본당 신부님께 요청을 했다는 게 정말 이렇게 소탈한 모습도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의전을 중시하고 근위를 중요시하는 그런 청와대 그런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뭐 주교님이나 주교님을 초청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동네에 있는 그 본당 신부님을 모셨다는 네. 게 보기에도 너무 잘 된 그런 초청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축복식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기도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성수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제 성수를 집안 이제 곳곳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뿌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축복식인데 보통 이제 새로 뭐 집을 개업한다든지 뭐 이사 간다든지 할 때 네. 그 신부님들이 이제 본당의 신자들 집에 가서 저렇게 축복식을 해 주십니다. 네. 근데 이제 청와대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주교님이 가서 해 줄 것 같을까. 근데 이제 본인이 아마 예전에 이제 그 부산에 계실 때 어렸을 때부터 사실 어머님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세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전쟁 끝난 다음에 힘들 때 사실 이제 그 성당에서 이제 배급해주는 우유 전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루로 된. 이제 그걸 이제 배급받아 와서 동생들을 좀 먹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성당이 어렸을 때 정말 자신을 어떤 키워줬던 그런 어떤 고집과 같죠. 그리고 네. 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멘토가 바로 송기인 신부라고 이분이 이제 부산에 계신 아주 그 부산 지역의 대부신데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그 멘토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 본당에 계신 신부님을 직접 초대하고 또 수녀인을 모셔서 네. 그렇게 저녁 식사도 하고 저는 행사를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의 달라지는 모습들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국민들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네요. 예, 그런 기대가 여러 가지 다 녹아들은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의 저런 탈권위, 소탈한 모습, 그리고 또 지금 누차 많이 강조됐습니다만 심지어 김정숙 여사의 모습까지도 더해져서 네. 뭔가 달라지는 게 이 피부로 느껴질 것 같다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게 정책에도 지금 반영이 되는 거죠. 네. 정확히 조사를 보니까 75% 정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부문별로는 여러 가지 주문이 많았습니다. 뭐 검찰 개혁부터 우선을 해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치 개혁도 많았고. 네. 그러나 어찌됐든 새 대통령이 아직까지 이렇게 기대가 높다는 거 이거는 역대 대통령들 사실 거의 비슷했잖아요. 정권 초반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인 이것만 해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그리고 또 이어져 가면서 실제로 뭔가 좀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뜨거운 비판이 나오더라도 그걸 잘 또 받아들여주고 네. 건강한 모습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어요.